안녕하세요. 저는 공포 최고센터의 블루핑크 팀 샤론 로즈 마스터 신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젊어서 놀라셨죠? 올해 법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갔어요. 네, 어, 너무 부럽죠. 네, 저는 이제 타인을 만나기 전부터 어떻게 상황을 했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저의 경험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석세스 때 저의 승급 스피치를 보셨던 것처럼 발레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고요. 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발레를 전공했던 그리고 프로 무용수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무용수이자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잠시만요. 좀 띄울게요. 네. 네. 네, 네. 제가, 어, 이렇게 보시면 못 믿을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입시를 항상 치렀어요. 6학년이 싫었고, 중학교 3학년이 싫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싫었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 들어가기,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6년, 3년, 3년을 계속 밥만 먹고 발레만 하고 학교 갔다가 발레하고 학원에서 12시까지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저 또한 그 만시간의 법칙을 이 발레 안에서는 정말 혹독하게 치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발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근데 저는 제가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 키가 작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살은 어떻게 해서든 빼는데 키는 내 다리에 철심을 박을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춤을 추는 거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발레를 했을까? 항상 무대에 서고 할 텐데 그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춤추는 게 너무 즐거웠었고 그래서 이제 전공을 했고 이제 직업으로도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제 입시를 칠 때 정말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고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제가 프로단체에서 이제 무용수 생활을 하고 이제 연습 생활 했던 것들을 이제 사진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발레를 해왔기까지는 저의 만 시간의 법칙도 있지만 저의 부모님의 정말 뼈아프게 저한테 많은 투자가 있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저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고 어머니는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아버지는 늘 저의 뒷바라지 하기 바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이제 그때는 애니까 제 것만 하기 바빴는데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딱 한번 봤는데 어깨가 너무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투자를 한 만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레슨비도 많이 나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만한 수입이 나한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나중에 어 이제 성장을 해서 내가 이제 독립이 되면 부모님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마음을 항상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고 해보니까 어때요? 녹록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것도 있고 저도 저의 레시피들이 다 알잖아요. 1년 동안 저한테 투자된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몇 천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적어도 그 반은 나한테 돌아오겠지? 내가 수입을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입을 벌 수 있어도 제 뼈와 몸을 갈아서
노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 길이 나한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아직 미숙하고, 아직 내가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은 무대에 서는 게, 좀 내가 아직은, 초년생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한 몇 년을 더 지속을 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 마음속에, 저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버는 돈으로 나 혼자 살기도 힘들겠구나. 부모님의 노후는 이렇게 책임을 못 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나의 병원비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무용수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상도 너무 많고요. 정형외과, 신경외과는 그냥 늘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사실 답은 없어요. 그냥 쉬게요. 근데 이제 무용수가 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의 대부분 무용수들의 이제 뼈 나이나 그 신체 나이가 많아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를 끌어당겨서 썼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무용수의 생활은 기간이 짧겠죠. 빨리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근육의 노화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점점 서구화돼서 다리가 점점 여기 달린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쓸 자리가 없겠구나. 그럼 어떡하지? 근데 나는 발레 추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오히려 제 친구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고 대기업을 다니고 막 월급을 받는 게 부러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시간마다 시급을 벌어요. 대신 다른 분들보다는 가 세죠. 근데 내가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아니면 내가 오늘 이 공연을 하지 않으면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성 소득에 대한 거를 찌르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월급 받는 거를 부러워했겠죠. 나도 월마다 그냥 그 회사에 앉아 있고 나도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한 달마다 받는 월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그 시스템 소득을 내가 월마다 연금성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발레 말고서도 다른 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들기까지는 좀 결단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6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는 발레밖에 안 해왔거든요. 발레 나와서 다른 사회로 가면은 전 아무것도 못하는 평범하기보다 더 정말 문득한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면서 늘 고민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늘 발레단 다니면서 늘 학원에서 출강을 하면서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무엇을 해볼까? 무엇을 해볼까? 근데 이제 학원가 이런 권유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학원도 노동성 소득이잖아요.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페이를 줘야 되고 학원의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제가 해왔던 거는 취미이지 학원을 경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도 어쨌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시스템이 다 달랐어요. 어느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만, 어느 선생님은 학원을 진짜 운영을 하시고, 어느 학원 시스템을 돌리고. 그럼 나는 만약에 한다면 시스템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지만, 그것도 어쨌든 노동이다라는 생각에 한번 다른 걸 해볼까 하면서 한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볼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예술계에 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연금성이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어땠냐면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현실가 없는데 나는 공부는 아닌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관심 분야가 또 이제 뭐 그 전에는 베이킹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차릴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많이 공부도 해보고 시간도 투자를 해보고 하면서 제가 어쨌든 플레이 마켓에 나가봐서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나한테 이게 좀 시스템 소득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나한테 또 수익이나 내 적성이 맞으면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것도 어때요?
노동성 소득이죠. 아, 이거 그래봤자 노동성 소득이구나.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 전이었죠. 근데 그때도 카페 옆에 카페가 있고 카페 옆에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아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니 왜냐면 이제 어떤 카페 사장님들이 점점점 집에 들어가서 쉬신대요. 왜냐면 부엌이 나가고 거기도 이제 관절이 다 이제 너무 이제 몸이 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지금의 직업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에 다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가 이거 소리가 너무 근데 이 영상이 제가 5년 전에 봤던 영상이에요. 어, 영상 한번 먼저 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완전 잘했는데? 이거 봐봐. 보여? 이 왼쪽 어깨 스웨. 휴지로 어떤 안무도 완벽 마스터. 20번 일성. 들려요? U 플러스 AR. 춤 신청하를 나만의 안무쌤으로. 오직 U 플러스만. U 플러스 5G. 신기하죠? 저는 이 영상 보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술은 어, 사람 아니고선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야. 라는 거를 갖고 있었는데, 어때요? 사람이 아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서도요, 요즘에 AR, VR을 통해서 내가 그 현장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은 무용수가 캐스팅이 된 그 공연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키도 작은데 무용수를 보고 싶겠어요? 더 아름다운 무용수를 보고 싶을까요? 그 생각을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점점 이제 저희 계층 중에 VV 비니님처럼 무용계에서도 나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한 대책을 세워야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사실은 애터미가 유통회사잖아요. 을 납품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사업 설명, 기초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도 막 들었을 때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였어요. 제가 날라간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도 교육에 의해서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제가 이걸 들을 때 될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스ponsor의 의문이죠. 라고 했는데 왜 계속 오지? 왜 계속 오지? 젊은 친구가? 이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공부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확신이 생기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어쨌든 부업으로 이제 부업이 아니라 이제 다른 본업이 있었고 애터미 알아보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금성 소비하는 거에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금성 소득이 꽂힌 그래서 이 영상은 최근 건데 네 어쨌든 저의 스스로 가고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가고 굿모닝 애터미를 듣고 이제 센터 조회나 이제 이런 미팅 자리에 오면은 이제 항상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보세요. 나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젊은 나이지만 근데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난 발레리나가 될 거야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목표는 이뤘어요. 나 꿈을 이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의 현실과 계속 부딪혔던 거죠. 근데 현실, 아,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애터미를, 이제 정말 진하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여덟 칸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균형 잡힌 삶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내가 사랑하고 공헌하고 배우는 삶. 이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너가 누군 1등이 돼야 되고 이 사람은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배웠지만 그런 균형 잡힌 삶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적었던 건 그거였어요. 아, 부모님의 노후, 아빠의 그 어깨가 진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적어 내려가면서 매달 쓰면서 점점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인생 시나리오의 이제 목표가 그리고 나의 꿈을 인생 설계하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에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회사님 말씀처럼 애터미 제품을 사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 저희 집에 햄이 항상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유전자보다 저도 비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환생마다 재채기를 막 20번 배가 땡길 정도로 했었는데 아빠가 언제 한번 엄마한테 해모임을 내밀었어요. 이게 좋대, 이게 좋대. 이거 한번 먹어보자. 비염에 좋대. 하면서 이제 아빠가 드시기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아빠가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하면서 7년 드시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빠가 재채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제 제가 젊은 나이다 보니까 나는 이 한약 맛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가 보다. 그동안 이비인후과야 뭐 어떤 한약 다 다려 먹었는데도 안 고쳐지던 비염이 낫는다고. 근데 나는 좀 이따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땠어요? 계속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었죠. 근데 그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애터미 제품을 내 몸에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품을 이용이 아니라 애용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해모임을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갑자기 불끈 나거나 눈이 떠진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한 달 먹고 두 달 먹고 세 달 먹고 꾸준히 먹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비염도 비염이지만 너무 먹지 못하고 많이 움직이고 했었기 때문에 면역이 워낙 약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일찍부터 알았었고 이제 너무 스케줄이 많을 때는 대상포진이 낮자마자 또 올라오더라. 그래서 한 달에 두 번도 연거쳐서 알았었던 그런 너무 약했던 저의 몸인데 대상포진도 올라오질 않고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진짜 좋네. 근데 이 생각이 잠깐 왔어요. 근데 몸이 다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임 없이는 내가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치약이 3,000원이 싼 건지 칫솔 입고 150원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몰라요. 왜냐면 이 치약이 얼마나 싼 건데 이러시는데 저는 저 치약이 원래 3,000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시장조사를 나갑니다. 막 마트를 다녀보고 했는데 이 제품이 진짜 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제는 한번 칫솔을 어 못해서 갔는데 칫솔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 편의점에서 샀는데 칫솔이 3,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피사였어요. 근데 이 칫솔은 내 이에 쓰는 게 아니라 내 운동화할 때 쓰는 칫솔일 정도로 너무 억세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애터미 칫솔이 정말 좋은 거구나. 정말 좋고 싼 거구나를 느꼈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너 미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공주처럼 키웠는데, 너 이런 거 못해. 이제 애터미가 이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애터미에 대해서 A자도 모르셨어요. 그냥 애터미도 다른 다단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셔서 말린 거겠죠.
내가 들은 애터미는 그게 아닌데, 내가 들은 애터미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 누군가한테,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집이 소중한 게 아닌데,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도구고, 같이 집단에 성공할 수 있는 도구인데,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쨌든 그 전에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기로는 다단계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제가 어릴 때 크면서도 어렴풋이 이렇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다단계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부모님이 날 그래서 이렇게 말리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레단 끝나고 학원 끝나고 세미나장 가고 발레단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는 와중이지만 제가 애터미를 전부를 알진 못했단 말이에요. 애터미의 진가를 진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공부해야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채워지지 않는 시간은 내가 출근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할 때 다니면서 영상을 너무 계속 끊임없이 봤습니다. 내가 많이 먹어둬야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해둬야지. 그래야지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잘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론적으로 영상을 많이 보고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세미나를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알아차리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수업이 늦게 끝났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뭐, 너는 그런 거 못해. 너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저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너무 속상하죠. 그렇지만 제가 인생 시나리오 적은 게 뭐였어요? 부모님, 반대로 했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이 시간에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 어, 대가집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나도 이게 대가집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줄였어요. 레슨은 이제 냈어요. 저 레슨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선생님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애터미가 조금씩 자라나기 딱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24시간 중에 8시간은, 7시간, 6시간은 잔다고 치고 그 외의 시간에 애터미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의, 조금의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그 시간은 애터미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애터미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애터미 저기 온전히 더 참석하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언젠간 내가 발레단을 길어봤자 3년 더 다닐 텐데 그럼 내가 3년 뒤에 애터미 시작하는 거랑 지금 시작하는 거랑 어떤 게 나을까? 제 저울질을 한 거예요. 근데 3년 뒤에 시작하나 지금 시작하나? 지금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 발레, 발레 제가 좋아서 하긴 했지만, 예뻐 보이고, 예뻐 보이고 너무 좋죠. 다른 사람한테 기감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인생보다 지금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타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레단을 선택을 냈어요. 그 얘기를, 이런 부분을 스포츠님과 상담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던지고 나왔는데, 님이 너 혹시 발레단이나 학원 그만두기 전에 꼭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누군가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고 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 지을 거는 나의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선택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전달하고 하는데 벽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벽에 부딪혔냐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전공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처럼 쓸 소비자를 만들고 싶은데 나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처럼 쓰는 분은 컴퓨터 쓸 거고 사실 옷을 하나 쓰실 텐데
왜냐면 칫솔책을 누가 사요? 부모님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 이게 돌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쨌든 월급 받던 거를 다 냈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그 월급 받는 것보다 앞으로의 제 인생이 중요했기 때문에 FM을 선택했던 거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거야. 제품 애용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오일이 좋아. 아, 그래서 오일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화요? 그럼 이제 대부분 제 친구한테 전하면 제 분들은 나는 이거 쓰고 싶어. 아, 나는 뭔가 이거 뭐 와이 이런 거 쓰고 싶어. 나는 그럼 그러면 그냥 하나 줘봐 하는 친구가 한 100명 중에 하나였던 거. 그 친구들은 안 쓴대요. 그러면 누구를 공략해야 돼요? 꿈을 쓸 수 있는 4, 50 주부들을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 이제 발레단 다니면서 학원에 출강하면서 그 주변을 홀쭉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나온 건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땠겠어요? 주방 세제를 너가 써봤겠어? 칫솔을 너가 너 돈 주고 사봤겠어? 이런 눈빛이 가득히 했어요. 근데 저도 저한테 자신이 없는다. 내가 주방 세제를 써보지 않았고 일정 세제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오더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어때요? 반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요. 식빵을 드시던 해모임을 끊어버리셨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애터미 쓰는 제품들이 가짓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제품을 청지 라인 사장님한테, 스폰서님한테 막 빌려서 막 내가 체험해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치만 내가 한번 써본 거랑 내가 계속 꾸준히 써보면서 나오는 에너지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생기시는데 처음에는 이러죠. 나 다른데 가입돼 있어. 나 언니한테 가입돼 있어. 나 이런 거 안 써. 나는 다른 데거 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 어느 분들은 너무 이제 여린 마음으로 저를 이제 성냥팔이 소녀처럼 보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래 칫솔 하나 줘봐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를 한 분 한 분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아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느꼈던 거죠. 아 제품 애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과연 제품을 이용하는지 정말 내 아니면 애터미 제품을 내 몸에 실험하는 것처럼 정말 눈에 레이저를 끼고 눈에 하트를 쏘면서 그렇게 애용을 하는지 내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말의 힘과 에너지와 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는 이제 제가 파트너 회사님들 분들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얘긴데, 그 얘기하기 전에, 어, 이제 아, 제가 이 얘기를 해왔어요. 제품을 이제 계속 전달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모한테도 전에 뭐 이모도 안 쓴대요. 엄마가 다 얘기해 놨나 봐요. 그래서 이모도 다 안 쓴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 분이 있어요. 아빠의 이제 가족이죠. 고모가 딱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고모, 가 너무 좋아요도 안 해요. 너무 좋대요. 자연신상 뭐 이게 좋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는 화장품이 너무 그냥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난리 쳐서 매출이 떴어요. 자연 매출이 처음으로 떴어요.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매출이 뜬 게 고모였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주문 저를 봤죠? 착한 골뱅이를 사셨어요. 근데 나는 앱솔루트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골뱅이 1000포인트. 근데 저는 그 1000포인트 너무 눈물이 났어요. 아, 자연 매출이 이런 거구나, 자동 매출. 근데 나는 내 마음속에 뭘 생각했느냐. 나랑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랑 이 사업을 전달하세요였잖아요. 나는 내 마음속에 콩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긴 하지만 이 얘기를 참 좋아해요. 인디언 기우제 너무 좋아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 마음속에 고모를 찍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모가 사업을 할 때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하면서
이제 그때는 고모가 직장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려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니까 저기 지역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일부러 대전에 와서 듣는 거예요. 고모 옷이랑. 근데 고모는 전화하면 나 바빠. 난 그런 건 안 해. 난 소비자냐. 맞아요. 고모는 소비자세요. 근데 제가 여기 왔다가 가요. 근데 이걸 계속 알리는 거야. 내가 여기 왔다 갔나? 난 애터미 계속 한다? 내가 애터미를 한 이유는 뭐다? 계속 이 얘기를 끊임없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많이 지나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동기들이나 공연들이 줄줄이 끊기기 시작하고 학원이 문이 닫기 시작하고 그때도 느꼈죠. 몇점에게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고모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줌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씩 보내고 대신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봐야지만 퀴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모가 애터미 시스템의 영상이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면 그 전에 고모 이거 영상 들어보세요 하면은 50분짜리, 1시간짜리, 30분짜리 하면은 하고 이거를 관심이 없는데 이거를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를 내고 하면서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터미를 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좋아요 하면 런닝을 사시고 막 이렇게 상품을 계속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매출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내가 엑솔루트 화장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근데 내가 그래서 2박스 팔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내가 팔아야지만 내 포인트가 올라왔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룹이서 아직 지금 형성되지 않았는데 누군 누군가로부터 이게 무한 관계구나라는 걸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모를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가 사업자로 나오셨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모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은 기술을 하시는데 내 편인 거는 고모 한 분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모한테 애터미를 알리려면, 그리고 생각은 전문가가 아닌 내가 알리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마케팅 플랜을 공부를 하고,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를 더 열심히 전달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전화로도 하고, 막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계속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을 두고 어, 정성을 다해서 계속 알리고 전하다 보니까 제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이 사람을 내가 사업자를 풀어야지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 사람을 소비자로 내가 못하더라도 소비자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저한테 얻은 건 경험이었고, 내 실력이 느는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느끼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재작년에 결혼을 했지만, 꿈을 마음껏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결혼을 했지만, 근데 제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내 태도가 어떤가, 내가 애터미를 향한 가치가 어떻고, 내가 애터미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 그 열정이 어떤가, 아니면 막 애터미를 내가 사업에 임하는 그 태도가 몇 점인지는 제일 가까운 분이 점수를 잘 매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 분들께도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가족이 제일 잘 아실 거다. 근데 때로는 가족분들이 제일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언제 돼? 너는 언제 돼?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나는 말을 못하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사원이가 상상하지 않고 하다 보면 불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정말 얼마나 애터미 몰입과 집중을 했는가.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내가 정말 철저하게 냉정하게 채점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거나 고민하고, 아, 나 이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했지만, 결국은 안 찾아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되기 전에 이제 연락한다고.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분한테 전화하거나 애터미를 어필을 하면요. 그분들도 아, 나를 필요하게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내가 계속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해왔던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제 콜드 컨택으로 이제 소비자를 만들면서 또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면서 시작했던 건 호흡 관리는 되게 꾸준하게 잘해. 호흡 관리를 잘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일주일에 이분을 두 번 만난다든, 요일을 정한다든, 날짜를 정한다든 하면서 내가 내 플랜을 내가 짰어요. 왜냐면, 이건, 누군가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사업이 제일 안 되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내가 제일 속상하잖아. 그래서 내 플랜을 내가 짜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근데 물론 그 일만을, 잠깐에 스토리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피가 왔는데. 나 어제 새벽에 나가서 오늘 밤에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가야 되나? 당연히 나가셔야죠.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내 코드 안에 시스템이 진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오토 판매사까지 굴러가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발벗고 뛰어서 어, 그 모래알 같은 그 나달나달을 그룹으로 만들고 좀 더 탄탄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 작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그런 비판을 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제일 속상하기도 하고, 왜 내 마음을 모르지? 내 인생 시나리오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특성상 저 같아요. 특성상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더라도 그만큼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는 저는 못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일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갔는데 그분이 없어요. 쳤어요. 근데 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갔는데 없어요. 그럼 사진 찍어서라도 저 여기 왔다 가요라는 거를 나는 당신이 없었어도 난 여기 없다. 나는 약속을 지킵니다라는 그런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사람과 사람의 이제 관계 그 네트를 짜가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의 점검을 꼭 하시면서, 내 현실 점검을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행동이 수반되는지, 나의 계획을 누군가가 짜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진짜, 내 소비자들, 누군가를 만나면서 짜고 있진 않은지, 그거를 점검을 하시면서, 꼭 후속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이런 사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는 이제 대전 팀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막 거기에 소비자분들을 만들려고 막 퀴즈를 내고, 그러니까 제품을, 한 시간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어떠한 이제 문제를 내고 퀴즈를 맞춰가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는 석세스가 삐고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그때 그 기운을 불어볼까? 석세스 팔찌도 만들어 볼까 해서, 팔찌 그리고 그 모였을 때 팔찌도 채워드리고 나눠져서 있을 때 간식도 챙겨드리면서 막 그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유치원 선생님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기쁨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면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고 어쨌든 애터미가 그냥 들어가진 않잖아요. 내가 어쨌든 만든 그 애터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나인 스폰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비효율적이더라도 또는 허탕을 치더라도 나의 시간
시간과 에너지가 반드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저희 경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어, 잠시 이거 쓸게요. 내가 가입이 돼 있어. 내가 가입이 되고 이렇게 두 줄로 되는데 제가 얼마나 못했냐면요. 보름 동안 매출이 90만 원, 9만이었어. 제가 이때 상관로 했을 때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보름에요. 상황을 보니까 150만 대 15만이에요. 아직 무슨 똑같이 분들이 매출이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내 걸 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어땠냐면 그때 옆에 계셨거든요. 그냥 아시잖아요. 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저도 너무 어,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여기에 한 A라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A라는 사장님이 저도 처음 봤어요. 메이크업 제품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장님이 되게 부업이셨어요. 다른 사업장에 계셨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곳에서 그 사업장에서 몸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제가 이분의 이제 소비자를 같이 못 만나실 때는 제가 만나러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수분을 받은 거예요. 이 순간에 모임을 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한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 여기서 주문이 나왔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이 사람한테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순간에 악마가 낀 거죠. 어떤 악마가 하시겠죠? 이 해모임을 여기다가 지금 넣으면 이렇게 물음표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있었어요. 네, 제 발견인데, 그 순간에, 내가 막, 이 사람이, 발 앞에 있는 욕심에 당장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거에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넣었다면, 분명히 이분은 이분의 지인인데, 당연히 알게 되고, 그 순간, 이분과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관계가 하진 않더라도, 와장창 깨지겠죠. 그래서, 절대 내 발 앞에 놓인 이익을 두고서 결정하지 말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분명히 이런 수단들이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소원이든 시간이든 모든 수단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마다 저도 이제 제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고 제 그룹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가라 놓인 거를 보고 절대로 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사람들이 얘기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어때요? 어, 처음처럼 영어는 솔직히 여기면 이거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만 과연 나는 내 시간을 또 이제 저는 이 포인트 이제 비유를 한 거지만 또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의 약속 시간을 그분과의 같은 같이 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가, 약속 시간에 얼마나 나타나는가, 아니면 내가, 나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 아니, 이런 부분들이 다 속히는 거겠죠? 이게 작게 작게,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게으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 이익에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내 그룹을 보고 내가 좀 더큰 숲을 보고서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매 순간에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서도 후원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과연 파트너 사장님의 시간에 맞추는지 내 시간에 맞추는지 내가 스파는 시간에 맞추는지 이런 부분도 참 많이 그것도 많이 점검을 하게 되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 그만해야지. 이제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두 줄 바이너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사실 두 줄 바이너리 하세요, 두 줄 바이너리 하세요가 말이긴 해요. 당연히 두 줄 바이너리니까. 근데 간혹가다 한 줄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여기는 만약에 스포너님과 함께하는 라인이에요. 계속 포인트가 올라갔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시도 만들어 가려고 막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안 되면 스폰서님 탓. 그리고 여기가 안 되면 탓을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봐봐요. 두 줄 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말이 절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뿐더러.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 줄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여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장님한테도 이 사장님한테는 너 두 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치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럼 너는 여기는 내가 할게. 이런 상황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살려면 어디를 해야 돼요? 여기가 강하고 여기가 약하면 내가 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스폰서님 하면서 여기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그럼 스폰서님 관계도 흐트러지고, 그러면 여기 계신 파트너 사장님한테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긴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책임도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결국은 이 조직이 와르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전 소비자한테도 두 명 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에게 한 명 다시고, 우에 한 명 다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품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조직을 위해서는 정말 내 인스피어이라면 두 시간 반드시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지금은, 조직이 차라리 작을 때부터, 내가 지금 쓸 때부터, 내가 큰 에이전트일 때부터 두드려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론 높은 직급까지는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어, 왠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 내가 아이를 키웠을 때 엄마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애가 다 성장해서 20살 돼서 엄마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애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딱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그동안 못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면 되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소통을 하면 내가 만약에 아직 한쪽만 하고 있다면 스폰서님과 소통을 통해서 꼭 반드시 후원을 가시고 스폰서님 가는 곳은 무조건 같이 동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줄을 내 거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반드시 내 사람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이 단 사람은 결국은 스폰서님 거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만약에 관심을 갖고 그랬다면 괜찮지만요. 아무래도 내 사람은 내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라도 당연히 좌우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이제 반드시 완벽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준 다이너리라고 너무 이 얘기가 진지하긴 하지만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내 꿈이 임팩트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스포츠 마스터 가고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고 이제 샤론까지 가봤지만 그 위에 지금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 마스터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알고 보면 내가 담당하는 그 분량만 열심히 한 거예요. 책임감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팀장을 가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스포츠님이, 엄청난 후원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던 거구나. 아, 그러면 진짜 그동안은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심협력이에요. 팀의 사업이에요. 라는 게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나의 분량, 나의 책임, 그 분량에
다 했을 때 스폰서님의 도움과 누군가의 도움, 파트너사님의 도움과 또 이제 형제 라인의 도움이 있었을 때 재심 압력이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팀이 돼 보니까 스폰서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했구나 되겠구나 이런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가졌는데 돼 보니까 이게 정말 하는 게 아니구나.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의 그 책임이 없었다면, 그 분량이 없었다면 절대로 내가 한다고 해서 절대 못 가더라고요. 이게 이거 직급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직급을 가면서 애터미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 팀 사업이고 이게 재심합력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났던 것 같아요. 직급 근데 와 파트너 사장님이 이런 노력, 스폰서님이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참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이제 살았던 얼마 살진 않았지만요. 경험을 보면 항상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짚어봐야 됐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무용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캐스팅이 바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좋아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누군가의 부상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살다가 와 애터미는 이렇게 힘을 합하여서 재심합력이 된다는 이 문화도 너무 이렇게 하면서 일을 수입도 되고 나와 같이 상상을 할 수 있구나. 정말 이런 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애터미를 통해서 또 다시금 느꼈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런 뭐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거예요. 내가 과연 스폰서인가 파트너인가 마인드가. 근데 그게 참 내가 사업을 할 때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파트너면 스폰서님 뭔가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후원 미팅하면 스폰서님이 해주시겠지. 스폰서님이 잘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사업이 늦어지고 제 실력도 느려지고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스파르타는 언제 방문신 줄 알았어요. 그 미팅을 제가 주관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막 등에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연거푸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면서 또 나의 실력이 되고 내가 이제 팀원들을 내 그룹들을 이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미팅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성장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항상 스폰서의 마음으로, 스폰서의 마인드로.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서 못할 수도 있어요. 스폰서님 볼 때는.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더라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오늘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하면 되고 그랬던 거는 잊어버리셔 오늘부터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 이제 네.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요. 이틀을 쉬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아무리 제가 그렇게 뭐 미용수고 좋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쉬잖아요. 근육이 다시 돌아가요. 점점점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또 내가 그 근육을 키우려면 그 그 실력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을 조금 더 키우려면요. 유지하는 거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에서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쉬면 내가 알고요. 이틀 쉬면 스포츠가 알고요. 3일 쉬면 스포츠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눈빛에서, 그 에너지에서, 내 얼굴 표정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과연 하루를 쉬었는지 이틀을 쉬었는지는 물론 내가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절대 매일매일 꾸준히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이 김연아의 이 얘기 너무 좋아해요. 너무 공감을 해요. 저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몸을 썼던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오늘 몸이 연습실에 가 있고 오늘 눈 떠보니까 그냥 연습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눈을 뜨면 스파는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눈 뜨면 만약에 막 미팅이나 이런 조회가 없어요. 그럼 조회가 없으면 내가 나가요. 왜냐면 찾아가서 내 스케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스케줄을 내가 짜셔서 내가 그 장소에 내 몸을 내가 이끌어서 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투자하는 것도 없고 강제 조항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려면요.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몸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가면 나도 재미없잖아요. 나도 싫고. 왜 부모님이 너 공부했어 안 했어 하면은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런 것처럼 저희도 다 큰 성인이지만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누군가 하세요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내가 더 성장하고 그 속도가 더 기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선배님일 수도 있지만 저의 경험담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대해 주신 김성모 국장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